오늘은 인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턴이란 원래 우리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를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는데, 그때 첫 단계가 인턴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근무하면서 여러 과를 한 달 내지 두 달씩 이렇게 근무하면서 1년 동안 도는 걸 인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졸업한 후에 별 경험이 없는 아주 면허만 딴 의사들한테 의학의 임상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아주 기초이면서 기본적인 그 지식을 쌓는 기간이 1년 동안 인턴이거든요. 근데 이 인턴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그저 의과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가니까, 또 일부는 군의관으로 갔다가 군의관 제대한 다음에 또 인턴 근무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39개월 동안 군의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한 다음에 인턴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들은 미국으로 많이 그 인턴 과정, 전문의 과정을 받기 위해서 군대에 제대하고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턴이라고 하는 그 급료, 소위 봉급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때의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육군 대우의 봉급이 4만원, 우리 인턴의 봉급도 처음에 4만원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미국으로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 간 그 친구들은 1개월 그 봉급이 800불이었으니까 우리는 80만원, 한국에서 20배가 됐습니다. 20배. 그때 당시에는 우리와 미국의 그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달 근무하면은 여기서 20개월 근무한 정도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거기 또 물가나 모든 생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우리는 4만원 받았는데 그 4만원 사실 쓸 데가 없어요. 인턴은 인턴 숙소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전부 숙식 제공하고 가운 제공하고 볼펜 모든 걸 다 제공하고 겨우 우리가 쓸 돈은 치약, 칫솔, 비누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인턴하면서 14일 동안 밖에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달프게 일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배워보려고 거의 24시간 뛰다, 밤에도 일어나서 환자 오면 나가서 응급실 들어가고, 밤에도 수술 있으면 따라 들어가고, 밤에도 병실에서 환자가 부르면 달려가고, 하여튼 죽을 똥 살 똥 근무하고, 진짜 인턴은 그 병원에서 제대로 실력 있는 의사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도 일은 제일 많이 하고 고달픈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삼신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먹는 거는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걸신이라고 그러고, 일은 잘못하니까 등신이라고 그러고, 눈치 잘 본다 해도 귀신이라고 그러고, 참 재미있게 1년 동안 인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레지던트에 올라가서 4년 동안 근무해서 전문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인턴이 참 많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안 해도 인턴이고,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안 해도 다 인턴이고. 처음에는 인턴이라는 말이 그 의사들이 전문의 되기 전에 하는 과정에서 붙인 이름으로, 그게 그냥 우리가 귀에 익숙했는데, 그 이외에 회사에서도 인턴 제도가 생기고 할 때 보니까 좀 귀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는 아직 그게 누구든지 다 아는 과정이고 익숙하게 됐죠. 그리고 그 효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가 레지던트 올라가기 전에 하는 인턴, 그보다도 어떤 데는 대학 입시에도 필요하고, 그 인턴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턴하면서 지금도 환자를 보면서 잃어버리지 못한 케이스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장 나온 회사원인데 아마 4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파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내과에. 그때 내가 내과 인턴을 할 때인데 입원시키고 우리 과장님이 진단 다 하고 그 사람의 병력을 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췌장암 환자였다고 그래요. 췌장. 그래서 입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입원을 시켰는데 한국에서 치료는 안 되고 우선 아프니까 아픈 거나 잘 다스려가지고 일본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원해 놨는데 그게 뭐 진통제 쓰고 이런 거 몇 가지 뭐 한국에서 수술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환자가 아주 뭐라 그럴까 참을성이 없어요. 저녁에 당직실에 있으면 간호원들이 부릅니다. 선생님 빨리 내려와 보시라고. 그럼 내려가면 이 환자가 아프다고 가운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속옷 하나 입고 복도에 막 나와요. 그럼 간호원들이 질서해서 연락하면 가서 데리고 들어가서 방에다 눕혀놓고 과장님이 처방낸 진통제 처방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라앉으면 잠자고 그런 환자였는데 그 다음날 초저녁부터 계속 간호원 부르지 의사 불러대지 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는데 배가 가스가 많이 차고 아주 힘들다고 그래서 그 환자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배에 가스를 빼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할 거냐. 그렇게 하겠다 이게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하나 니 체스트 포지션이라고 무릎 꿇고 어깨는 아래 방바닥에다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이렇게 치어 들고 있는 그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 항문에다가 가스 빼는 그 관을 넣고 있으면은 가스가 빠질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그 자세를 한 15분 정도 있으면은 편해질 거다. 이때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하더니 이게 15분 기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5분도 안 돼서 난리 났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 보면은 딱하게 이거 안 되겠다고 뭐. 안 되면 당신 말이야 이거 배에 가스 안 빠지니까 고생한다. 이렇게 그걸 참아야 된다니까. 이제 좀 빠진 것 같다고 말이야. 그렇게 빨리 그걸 풀어달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 사람들은 참 좋은 거 하나는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의사가 시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시는 할지언정 의사의 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품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데 그 종합병원에도 있어보고 했지만 우리 이 환자분들은 간혹 가다 보면은 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환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 있을 때고 또 개인병원 제가 얘기할 때고 외국인 환자 보면은 그 의사 말은 완전히 황제가 얘기하는 걸로 알아들어요. 절대로 토치를 달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인턴 생활하면서 그 환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환자 하나는 제가 내과 돌 때인데 20대 후반에 여자분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왔어요. 그때만 해도 백혈병 하면 살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회진 갈 때도 보고 또 들어가서 처치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환자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휴가 때가 돼서 일주일간 휴가를 갔다 와서 그 환자가 어떤가 봤더니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아마 그 전에 세상을 달리해서 떠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인턴 생활 참 고달프고 힘들었고 또 잊지 못할 일로 굉장히 많았던 게 인턴 생활 같은데 요새 사회에서 의과대학 말고 다른 데 사는 인턴들은 어떻게 하나 저게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끝까지 좋게 운영해서 의사로 말하면 훌륭한 전문의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헌하고 많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있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도 인턴 제도가 있는 것은 모든 인턴 제도가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는데 기초 단계를 닦는 과정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제도든지 그것을 잘 이용하면 훌륭한 제도가 되고 잘 이용하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한 제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